마스크 쓰기 진짜 싫은 것 같아. 벗으면 안 되겠지. 근데 요즘 워낙 심해갖고, 그죠? 근데 동영상을 안 찍으면 벗겠는데, 동영상 찍어갖고, 그지? 표시 날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스미 금방 병원에 갔다 왔잖아. 학생 하나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진짜 아프면 안 되겠더라. 그 응급실에 갔거든? 그 응급실에 가면은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응급실이잖아.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아니야. 그 응급실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바깥에 그 이제 직원들이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더라고. 1시간, 2시간. 아니 그러면 그제 급한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호흡기관 이쪽으로 있잖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방법이 없대. 그렇다고 다른 병원 가면 뭐 여긴 빠른 거래. 다른 병원은 2-3시간 이상씩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진짜 문제 생기는 거지, 그치? 요즘은 아프면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 그 느낌이 달라. 되게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저 아프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우리 수업하자. 오늘은 인사행정론으로 들어가자. 교재 어디를 펴두시냐면은 교재에서 342페이지를 피세요. 교육 인사행정.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이 인사 쪽을 얘기하자는 거야. 자, 스미기 들어봐. 근데 인사론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사론 파트는 오늘 다 끝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인사론이 어디까지냐면은 자 뒤에 좀 넘겨볼까? 뒤에 쭉 넘기면 36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재무행정 파트가 들어오지. 여기는 좀 잘해야 돼. 나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무행정 쪽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앞에 인사행정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고, 그래서 역시 이제 쌤이 핵심적인 부분을 딱딱 집어서 문제랑 같이 정리해 줄게. 자, 여기 좀 보자. 자, 보면 우선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인사론에서 이제 가장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러면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교원. 그치? 또, 뭐, 교육직 전문, 그치? 공무원. 이들이 이제 필요하겠지, 뭐, 기타 등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러한 식의 사람, 인적 자원이지, 인적 자원. 이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느냐.
이게 이제 인사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인적 관리, 그지? 사람들의 어떤 관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자는 겁니다. 네? 자, 교재 좀 봐봐.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육 인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자, 교재 봐봐. 342페이지를 펴보세요. 처음에 교육 인사 행정의 개념 그리고 기본 이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가볍게 읽어.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자, 3번 줄 쳐봐. 교육 인사 행정의 원칙. 처음에 무슨 원칙이야? 전문성 확립의 원칙. 또 적정 배합의 원칙, 공정성 유지의 원칙,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적정 수급의 원칙. 이 5가지 원칙을 얘기해. 근데 그렇게 애를 먹이거나 힘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처음에 읽어보면 처음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문성 확립의 원칙의 내용은 뭐야? 학교 교과별 전문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죠? 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에 맞는, 그치?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적정 배합의 원칙. 실적주의와 연공주의가 적절히 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잘한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그치? 승진시켜주는. 근데 그것만 너무 치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봐. 여기 봐. 너무 실적주의로 평가를 해서, 그치? 그 인사를 한다면, 그러면 이 좀 특이한, 이 교육의 특이성이 있는 게, 그래서 사기업은 이게 돼, 그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적주의로 갈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너무 교육을 실적주의로 가면 어떡하니? 뭐 어떤 이제 비효율적인 일도 있고, 그치?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 성과가 커다랗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너무 조직이 와해가 이게 너무, 그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실적주의하고 연공주의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연공서열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얘들아? 연공서열이 뭐야? 순서대로.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3년 근무하고 5년 근무하고 7년 근무하고, 그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순서, 응? 순서에 입각한 승진, 인사, 배치, 그치? 그런 건 같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것만 특히 줄 쳐봐. 적정 배합의 원칙. 근데 적정 배합의 원칙이라면은 뭐가 배합이 돼야 되는지 순간 모를 수가 있잖니, 그치? 그때 그 실적주의하고 연공주의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치? 세 번째는 공정성 유지의 원칙. 이건 안 읽어도 되지, 뭐, 그치? 네 번째, 적재적소 배치 원칙, 그치? 이것도 안 읽어도 되지, 뭐, 그치? 다섯 번째, 적정 수급의 원칙.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조절해야 된다. 얘기됐어?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나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적정 배합의 원칙은 순간 뭐지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그치? 자, 그럼 머리 들어보자. 됐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인사 행정을 할 때 그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뭘 잡아줘야 되냐면, 봐봐. 요 교육 행정의 인사론에서 인사에 어떤 해당이 되는 그 층의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로 치면 어때? 회사로 치면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에서 또 어떻게 나눠? 일반 사원이 있고 간부직이 있고, 그치?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그 인사의 어떤 체계라는 게 있잖아, 그치? 종류 이렇게 구성도가 있잖니, 그치? 그러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조직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직원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자 교재를 보자. 342페이지가 그 밑에 2번에 교육 직원의 분류와 교육 행정 관련 법령 이렇게 돼 있으면서 1번 교육 직원 해서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오른쪽에 343페이지를 펴봐봐. 근데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놓고 있잖아.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위에다 필기를 좀 다시 해놔봐. 자, 여기 좀 보자. 요 교육 직원의 분류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자. 어떻게 하냐면, 교육 요거는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해 볼 테니까 옆에다 필기를 해. 교육 공무원. 자, 먼저 선생님 물어보자. 일단 공무원에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잖아. 우선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이 두 개로 구분시켜. 교육 공무원은 어디 속해? 교육자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특정직이겠지, 뭐, 그치? 특정직 공무원이야. 근데 특정직 공무원에는 교육 공무원 말고 뭐도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 있지? 경찰. 경찰도 경찰이라는 한 특정 분야를 맡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 행정 뭐 이런 식의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 또 뭐 있을까? 소방. 뭐 이런 것도 속할 수 있지. 또 판검사. 맞지? 이들도 특정직이지. 그래서 대표적인 특정직 공무원 하면은 이런 부류를 얘기를 해. 근데 그래서 교육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이야. 앞에 교육이라는 이게 붙었잖아. 일반 행정 공무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물어보자. 교육 공무원을 우선 교원으로 또 교육 전문직 직원으로 이렇게 또 크게 둘로 분류해. 교원은 뭐냐면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하는 교사, 또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그치? 학교 교육에는 학교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식의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이다나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교원의 이제 우리가 한번 분류를 좀 잡아볼까? 제일 먼저 누가 있을까? 교사들, 그죠? 교사들은 일단 수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 그죠? 학교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누구야? 교감, 교장. 응? 유치원으로 하면 원감, 원장, 그치? 그래서 유치원은 원감,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감, 그리고 유치원에는 원장, 학교는 교장. 그치? 요들이 어디 속하는 거야? 교원에 속하는 경우로 봐야지. 맞지? 그 다음에 교육 전문직 직원은 누굴까? 이들은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뭐냐면 교육 전문직 직원은 이제 수업에는 관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대표적인 누구 있지? 장학관,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에 장학관, 장학사 온다면 난리 나지 않니? 막 준비하고 막 그지? 학교가 전체 어떠니? 그치? 초긴장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들은 교원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 그치? 장학관, 장학사. 또 누가 있을까? 교육연구관. 교육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들이 교육 전문직 직원으로서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봐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 공무원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참고해야 될 게, 봐봐. 시간제 강사나 또는 그지 기간제 교사들이 있잖아. 기간제 교사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해줄게. 그리고 또 사립학교 교사, 그지? 그지? 이들은 공무원이야 아니야? 이들은 공무원 아니지. 아니 잠깐 여기 좀 봐봐.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바운더리를 넣는 건 교사, 교감, 교장, 원장 요들은 주로 국공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는 않지, 그치? 맞지? 그리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나 강사도 이들은 공무원 아니야. 임시직이니까, 그치? 공무원은 아니지, 뭐, 그치? 근데 물어보자. 교육 공무원은 아니지. 근데 교원은 맞아, 틀려. 교원은 맞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요거 맞게 알아듣겠어?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행정실장은 누구지?
국공립학교의 행정실장. 봐라.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치? 그럼 교육만 아니지, 무조건, 그치? 근데 국공립학교 행정실장은 어때? 여러분들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합격을 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실장 이렇게 근무해. 응? 그럼 여러분들은 교육공무원이야, 아니야? 아니지, 여러분들은. 뭐야? 일반직 공무원이지,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육 행정적 일을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교육공무원은 여러분 학생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들은 그치? 일반직 공무원. 요거 딱 필기 해놓고 수많은 문제 확인하면서 또 얘기하자. 자, 요거 봐봐.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래서 문제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야. 응? 교육, 요 파틀 맞잖아. 교육직 공무원은 교원하고 교육 전문직 직원 이렇게 둘로 구분해. 응? 교원은 누구다? 수업을 직접 하는 자나 또는 수업에 직접 관여하는 자다. 그치? 누구? 교사, 원감, 교감, 원장, 교장. 그치? 근데 교장은 수업은 안 해. 그치? 그러나 수업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잖아. 그치? 교육 전문직 직원은 뭐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하고 좀 동떨어진 연구 일을 주로 하는,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시간제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있어. 국공립학교라고 그러잖아. 그치? 사립학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치? 근데 국공립학교의 시간제 강사, 기간제 교수도 공무원 아니야. 임시직이니까. 사립학교 교사는 돈 말할 것도 없고. 그치? 근데 뭐는 해당이 돼? 교원은 해당이 돼, 이제. 이해돼? 그리고 국공립학교 행정실장은 일반직 공무원이지? 교육공무원은 아니지. 그치? 이 문제 풀어볼래? 자, 문제 펴봐. 저번에 선생님이 준 보충 자료 펴봐. 저번에 선생님이 준 자료 펴. 교육 인사행정에서 교육 직원의 분류라고 돼 있는 파트의 기출 문제 있지 않아? 찾았어? 그 파트 찾았지? 자, 1번 문제 딱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몇 번? 5번. 그치? 기간제 교사는 교육 공무원 아니라 그랬잖아. 임시직이니까. 전임 강사는 어디 속해? 여기 머리 들어. 전임 강사는 어디 속해? 교원에 가르치겠지, 교원. 응? 전임 강사는 그지 교사의 어떤 준한 것으로 이제 처리가 돼. 응? 그러니까 대부분 전임 강사는 대학교에 있는 시스템이지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있는 시스템일 거야. 응? 근데 전임 강사부터는 교수 그 교원 쪽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줘. 장학사, 교육연구원, 장학과는 어디 속한다 그랬어? 교육 전문직 직원, 그치? 그래서 전부 다 교육공무원에 속하지, 그치? 기간제 교사는 어때? 얘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교원은 맞지만, 그치? 2번 문제 답 찾아봐. 요번에는 교원이 아닌 사람 찾아봐. 찾았어? 몇 번? 1번. 그치? 장학사는 교육 전문직 직원이라 그랬잖아. 그치?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잖아.
3번 문제 답 찾아봐. 삼 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까? 됐어? 1번 어때? 뭐 수석교사든 평교사든 교사잖아. 교사는 뭐야? 교원이지. 교육 전문직원은 아니지. 2번은 공립학교 행정실장은 스미 금방 뭐라 그랬어? 그렇지.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일반직 공무원이지, 그치? 3은 교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에이, 여기 봐. 교장은 누구야? 교원. 교장도 교원이지. 4번에 공무원인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치? 여기 보자. 교육 공무원이 무슨 직이라 그랬어? 특정직이라 그랬잖아. 맞아? 4번이 답이겠지? 찾을 수 있겠어? 근데 이 분류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교육 행정직으로 공무원을 일을 할 때 이 분류는 알고 있어야, 그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차고가 없지,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몰라가지고 뭐 시황제 기간제 고시를 갖다 교원이다. 교원은 맞지만 공무원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라는 딱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신분 보장이 돼야 되잖아. 그죠? 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시간제, 기간제 교사,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법상 어떤 신분 보장을 못 받아. 이들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약을 통한, 그제? 계약을 통한 이제 그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겠지, 그제? 이해됐나? 오케이. 자, 4번 문제 답 찾아봐. 요거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인데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 읽고 해봐. 7급 문제인데 답 읽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이런 문제는 그냥 읽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을 끝내야지. 1번 답 어때? 의무 교육기관이 아니라면 교원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어때? 이건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사립이든 뭐 국공립이든 어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봐봐. 사실 이제 선거권 그 연령이 고등학교까지 3학년까지 내려왔잖아. 그치? 뭐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야 이제 선거권을 갖게 돼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 3학년 되는 아이들 중에서 선거권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때? 또 학생들은 누구의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니? 부모님의 이야기보다는 선생님들 얘기를 참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면은 일단 거부 반응부터 나오지,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어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뭔가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객관적이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 정당 이걸 얘기해주면 학생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선생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선거권을 이게 연령을 낮춘 거는 스면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 쪽에 지금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나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공부하러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떤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는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어때?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치?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이것저것 경험도 통하고 관계도 가져가면서, 그치? 어떤 가치관과 판단력이 딱 세워졌을 때, 그치? 투표권을 줘도 어때? 늦지 않는 거 아닌가? 1년 상관에 뭔 큰일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보면, 그치?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 그래서 교사들은 절대, 근데 요즘 학교에서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때? 어느 특정인을 막 욕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잖아. 그렇지 않나?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성향이 강한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때? 자기 색깔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 특히 과목 중에 누가 어려운데? 역사, 국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그렇지, 그치? 역사, 국사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딱 우리나라 한국사를 다루다 보니까, 그치? 그런 성향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장 중립적이고 무덤덤한 선생들이 누구라고 그래? 수학 선생님들, 그치? 전혀 관심도 없어, 그치? 뭐 정치가 뭐고 뭔지도 몰라, 그치? 수학 공식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학 과목마다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다 그래. 근데 영어 선생님들도 조금 성향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무래도 지문들이 그런 게 많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은 영어, 국어 이 선생님들 좀 성향이 좀 있고, 한국 선생님이 가장 으뜸이고, 응? 나머지 뭐 물리, 과학, 뭐 물리, 뭐 이 과학 파트나 수학, 그치? 이쪽은 뭐, 그치? 자, 그래서 조금 1번 답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치? 2번 답은 역시 안 되는 얘기지, 뭐, 그치? 3번 답은 안 되는 거 아니야? 4번 답은 이게 답이지 뭐, 그치?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어떤 이해를 해서 푸는 건 아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지. 이게 됐나?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보자. 이제 교재 343페이지를 이제 펴봐봐. 교육 직원의 채용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냐? 이제 교육 직원의 분류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는 교육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처음에 봐봐. 1번에 교원 자격이라고 돼 있지 않니? 교원은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격증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나 교장 교감도 어떠니? 선생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치? 다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임명이 되는 거고. 자, 뒷장 넘겨봐. 2번 봐봐. 거기 교육 양성제도 유용해서 목적제하고 일반제라는 게 있는데, 목적제는 저거 얘들아, 여기 봐봐. 교원을 양성하는 게 딱 대학교가 픽스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대학, 사범대학 여기서만 교원을 양성할 수가 있어. 근데 일반제는 뭐냐면 교육대학,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기타 대학도 같이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제를 일반제라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목적제가 맞아. 초등학교는 그치 딱 교육대학이라고 정해져 있어. 근데 중고등학교는 어떠니?
목적제, 일반제 혼합이 돼 있어. 그래서 교육대학이나 어떤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고, 그치?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응? 큰 의미 없어. 응? 가볍게 봐. 선발은 뭐라고 돼 있어? 의미, 모집, 시험, 임용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스마하고 교원의 채용 임용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오히려 들어봐봐. 있잖아. 이제 뭐 교원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자격증제가 돼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목적제 일반제에서 우리나라는 뭐 초등은 목적제지만 중등 고등은 목적제 일반제 혼합이 돼 있고, 그치? 근데 이제 뭘 좀 오히려 해주고 싶으냐면 기간제 교사가 뭐고, 그치? 이들을 임용하는 건 뭐고, 그치? 또 시간, 그치? 산하, 산하 겸임교사 이게 또 뭐고, 명예교사는 뭐고, 그치?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뭐고. 자, 오히려 요걸 좀 필기 좀 해봐. 그 어디다 해주냐면은 344페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그러니까 교원의 어떤 임용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자격증을 한다. 뭐 그 정도 그냥 가볍게 체크하면서 오히려 요 파트는 요 네 개를 좀 구분시켜서 얘기를 해보자. 우선 기간제 교사라는 게 뭐야? 교육감의 발령을 받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 그치? 기간제 교사는 이런 교사들이야. 교육감의 발령을 받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 저런 경우들이 있지 않니? 여러분 학교 다녀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특히 여선생님들 중에서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갈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는데 그 선생님이 맡았던 학년과 과목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선생님이 빠져나가면 어때? 다른 선생님들로 커버하기는 업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정규 교원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 선생님이 돌아올 자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임시로 떼어야 되잖아. 그죠? 그때 기간제 교사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죠? 요번에 이제 자리가 비니까 들어와서 요 기간 동안만 그죠? 일을 해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래서 교육직 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신분보장을 사실 못 받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기간제 교사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교원은 맞아, 교원은. 그치? 그러나 교육 공무원은 아닌 거지. 그치?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산하 겸임 교수는 또 뭐야?
교사는 이거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직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 그치? 이게 산하 겸임 교사라는 거예요. 자, 필기됐으면 한번 또 얘기해 보자. 이들은 주로 예체능에서 많이 보지, 우리. 그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교사가 있더라도 어떡하니? 아무래도 조금 딸리는 경우들이 있지, 얘들아. 근데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예체능 과목에 있어서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도 일반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에 비해서 어떡하니?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 이유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 행정적인 일도 다 애들 다 해야 되잖아. 그치? 담임 같은 경우 맡으면 어떠니? 이건 가르치는 것 떠나서 정말 그 업무적인 일들이 더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래서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그치? 현장에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들을 채용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학 겸임 교수로서 이제 쓰는 거야. 응? 근데 예체능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럼 명예교수는 뭐지? 명예교사는? 이거는 명예교사는 또 뭐냐면 특별한 날이나 기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우리 일일 명예교사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오늘이 얘들아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이야. 그러면 일일 명예교사로서 누가 오는 거야? 뭐 학부모 중에 군인인 아빠가 있으면 그치? 그럼 그 군인인 아빠를 일일 명예교사로 이제 채용을 해서 어떻게 돼? 아이들을 이제 군에 대한 그치? 국군의 그 얘기에 대한 쫙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예교사는 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날에 그치? 딱 그 집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됐어? 수석교사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이거 수석교사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건 뒤에 또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선 가볍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 얘기할게. 자, 여기 좀 봐봐. 수석교사는 뭐냐면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잖아. 응? 맞지? 근데 시간이 쫙 지나가면서 승진하고 이제 나름대로 직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 어디로 풀리는 선생님들이 있어? 교장, 교감. 그치? 그래서 교감이나 교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나가면 뭐 장학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풀려 나가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있지. 근데 사실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길을 가려면 자, 그럼 정치를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올인해가지고는 저거 못해. 교감 교장이 되려면 조금 그치?
정치라는 게 뭔지 알지, 그지? 사람도 좀 만나고, 그지? 또 뭐 이렇게 좀 대충 또 어울릴 줄도 알고, 그러면 좀 사람이 가르치는데 전념을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이 성향인 사람도 있어. 근데 선생님들 중에 니네 학교 선생님 중 어떤 선생님들이 있네? 이런 거 관심 없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데서 크게 기쁨을 얻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저 선생님은 다분히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어떤 일에 관한 것도, 그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도, 그제? 수석의 애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너무 즐기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제? 근데 이 선생님들은 교육의 어떤 흐름에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야, 아니면? 사실 바람직한 거지. 그죠? 물론 이쪽에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선생님들은, 그래, 계속, 그치? 계속 가르치는 일로만 교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교감 안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석교사라는 걸로 만들어.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의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교사 선생님들에게 쫙 전수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그 전수된 노하우를 받아서 어떻게 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겠지. 이게 수석교사야, 수석교사. 자, 이 수석교사는 수도 좀 바꿀게. 응? 자, 뒷장 넘겨봐. 363페이지 353. 353페이지에 그 수석교사제라고 돼 있지 않아? 자, 당구장 표시해. 교육 인사 행정론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해. 수석교사제. 2번 내려가. 첫 번째 줄의 끝에 부분 봐봐.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거기 줄 한번 딱 쳐. 세 번째 점 봐.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거기도 줄 한번 쫙 쳐주고. 얘기됐어? 그 밑에 박스 봐봐. 실시 주기는 4년 동그라미 있죠. 4년 임기 만료 시, 그치? 재심사 후 재임용이 가능하다. 됐어? 그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4년 임기 만료 시 재심사 후 재임용이 가능하다. 됐지? 자, 뒷장 넘겨봐. 중에서 자격 검정을 봐봐. 검정 방법은 무시험 전용 검정으로 한다. 그치? 시험 보는 건 아니야. 어떤 추천자나 고가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지. 자, 직무 줄 쳐봐. 첫째, 뭐야? 소속학교에서의 공개 수업. 둘째, 교사 지원 활동. 셋째,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참여, 수업 자료 개발, 보급 및 연구 활동, 교육청 내 컨설팅 장학 지원. 됐나? 수석교사제에서는 그 정도 의미만 딱 챙겨. 나머지 칸까지는 됐어. 나머지 칸까지는 오바야. 됐어? 수석교사제 하면은 그 정도의 의미로만 딱 요약 정리해놔. 요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또 풀어보자. 자, 교재, 자, 문제집 펴. 보충자료 펴봐. 보충자료를 펴서 기출문제 교훈의 임용이라는 데 펴봐. 됐어? 야, 근데 4번까지가 7급 문제가 쫙 깔려있지, 그치?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자, 1번 문제 답은 스미 풀어줄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규 교원위에
학교에 들 수 있도록 초, 중, 고, 중등 교육법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실 좀 그래. 근데 초, 중등 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3번의 기간제 교사야. 이거는 그 법규 안에 없어. 근데 기간제 교사가 앞에는 맞는 얘기지. 근데 그 법 조항에 기간제 교사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는 문제는 어려워. 이 법 조항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는 묻지는 않아. 근데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가볍게 하나 체크해봐. 자, 2번 하자. 어느 게 답일까? 2번은 풀어봐봐. 어느 게 옳지 않을까? 기간제 교사의 설명에 대해서 1번만 퇴직 교훈을 임용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이렇게 하는데 퇴직 교훈을 임용할 수 있다. 어때? 가능한 얘기 아니냐? 뭐 퇴직한 선생님들 중에서 뭐 기존의 선생님께 와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2번 교원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교원 자격증 없어 아무나 하면 어떻게 해. 그치? 3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어때? 아니야. 이건 안 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기간제 교사는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규 교원을 뽑는데, 정규 선생님을 뽑는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누구든지 다 기간제 교사로 우선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계약할 때 비리가 생기겠지, 뭐. 그치?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권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 끊어버려야지. 맞지? 그래야 비리가 없지. 그치? 3번이 틀린 거야.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임용될 수. 이건 기간제 교사의 원래 취지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그 2번 문제를 통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리해 놔면 퇴직 교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우선권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치? 그다음에 그제 보충이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거. 그치? 3번 하자. 3번은 바로 풀어줄게. 응? 국공립학교 교장 임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번 교육부 장관의 제청 후 대통령 임명에 맞아. 2번 임기는 4년이면 일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3번 교장 공모제 유형에는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다. 4번 초빙교사 임기도 임기 횟수에 산입돼 있지 않아. 초빙교장의 임기도 임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야. 그냥 봐. 이건 봐. 우리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그치? 자, 4번 문제 찾아봐. 이건 찾아야 돼. 몇 번? 답은 바로 1번 나오지 않니? 금방 몇 년마다라 그랬어? 4년마다라 그랬죠. 5년은 아니지.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답을 좀 볼 게 있어? 2번 좀 봐봐.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건 맞아. 그러니까 수석교사로 딱 임명되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교장으로, 그치?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은 없어. 그러니까 수석교사로서 마치고는 몰라. 근데 그 중간에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됐나? 오케이. 자, 뒷장 넘겨.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느 게 답이? 이건 금방 한 거지 뭐, 그치? 몇 번? 3번, 그치? 3번 교장교관 지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치? 얘기 됐나? 6번하고 7번은 좀 이따 해. 이건 뒤에서 해줄게. 응? 6번, 7번은 전직, 연수 이거는 뒤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자. 응? 자, 그러면 교재로 와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직원의 채용 임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응? 그러면 이제 354페이지에 교육 직원의 근무 관계와 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 응? 오케이.